자, 이제 수열의 극한이란 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원에서 공부했었던 등, 차, 등, 비와 같은 수열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극한이기 때문에 우리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생각한다 그랬어. 그러면 등, 차, 수열의 극한은 딱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기울기가 양수, 즉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은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뭐. 공차가 음수, 즉 기울기가 음수인 등차 수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뭐. 그리고 결국 등차 수열은 1차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로 내려면 결국 등차 수열 분모에다가 등차 수열 분자에다가 갖다 놔서 뭐 1차분의 1차인 형태밖에 없을 텐데 그건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미 그냥 개수비로 간단하게 끝날 이야기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등비 수열의 극한만 떼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등비 수열 R의 n승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 저 친구는 이제 첫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 2, 4, 8 이라면 3, 9, 27 뭐 이런 친구를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 직관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될 겁니다. 생각해봐. 만약에 공비 R이 1보다 크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2, 4, 8 점점 계속 커지겠지. 따라서 공비가 1보다 크면 리미트 R의 n승은 플러스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비가 1이야. 그럼 어떻게 되고 계속 1, 1, 1, 1, 1, 1, 1, 1 이거겠지 뭐. 그치? 그래서 이때는 리미트 R의 n승은 그냥 계속 1일 거야. 자, 그 다음 만약에 마이너스의 1에서 1 사이에 공비가 있다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2분의 1의 n승. 갈수록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질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8분의 1, 뿌 16분의 1. 부호는 계속 바뀌겠지만 나중에 가면 굉장히 작은 숫자 0이 될 거겠지. 그래서 얘는 리미트 R의 n승은 제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만약에 R이 마이너스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물론 얘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R이 마이너스의 1이면 그럼 항이 어떻게 돼? 마일 뿌일 마일 뿌일 이런 식으로 계속 부호만 바뀌고 마이너스 1과 1이 교대로 나올 거고 만약에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그럼 마2, 뿌4, 마8, 뿌16 부호가 바뀌면서 진동하는 폭도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말하기도 뭐해. 왜냐면 마이너스도 같다 플러스로 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하기도 뭐한 게 플러스도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우린 진동한다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동하면서 발산을 할 것이다. 물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찬가지야. 둘 다 진동 발산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공비 R을 범위에 따라 쪼개 봤을 때 수렴하는 게 뭐가 있었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치? 따라서 등비 수열 R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하고 물어보면 공비 R이 뭐에서 뭐 사이면 돼? 뭐 초과? 마이너스 1 초과해야 되고 둘이 합치면 1보단 뭐 하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해되냐? 그럼 같은 이야기를 이번엔 조금 다르게 봐봐. 만약에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번에 이제 첫 항이 A로 다른 거예요.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공비 입장에서 똑같아.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 치트키가 있을 거야. 만약에 첫 항 A가 미지수라 치고 A가 얼마면 R 값에 상관없이 항상 0으로 똑같겠냐? 첫 항 A가 뭐면? 0이면 또 있을 수 있겠지. 충분히 여러분들 상식으로 납득이 될 겁니다. 공비는 일단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여야 되고 공비는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여야 되고 첫 항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 첫 번째 항은 만약에 0이라면 당연히 0, 0, 0, 0, 0, 0, 0 이라는 재미없는 수열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거는 예시를 들면서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수열 3분의 x 곱하기
3분의 4x-5의 n승 이라는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따져야 될 건 결국 이거거든. 첫 번째 항이 제로면 그냥 빵빵빵빵빵이라는 사기예요.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항을 구해보자.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 대입하면 될 테니까 결국은 3분의 3분의 어차피 0 될 거니까 무시하면 x 곱하기 4x-5가 0이 되면 그냥 빵빵빵빵빵빵빵이라는 수열이 됐을 것이다. 자, 그러면 x는 얼마 또는 얼마냐면 0 또는 4분의 5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공비에 대한 이야기. 공비가 얼마냐면 3분의 4x 빼기 5죠. 자, 도연아 얘가 어떤 범위면 수렴한다고요? 좋지. 마이너스 1 초과. 그 다음에 1이 합니다. 그럼 이제 암산합시다. 넘어가면 마3, 넘어가면 2, 약분하니까 2분의 1 초과. 넘어가면 3, 넘어가면 8, 약분하면 2 이하. 그치? 자, 그러면 답을 최종적으로 적어줄 때는 합쳐서 쓰면 될 테니까 따라서 4분의 5라는 숫자는 요 사이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 근데 0은 여기 안 들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답은 x가 0이거나 2분의 1 초과 2 이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괜찮니?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모에도 등비 수열이 들어있고 분자에도 등비 수열이 들어있는 등비분의 등비꼴의 극한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예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공비라고 할게.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볼게. 미리 예상해 보자. 봐봐. 공비가 1보다 크다는 건 점점 숫자가 커지거나 또는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크다는 건 예를 들어 공비가 마이너스 2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면서 점점 진폭이 커지겠지. 아무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도 아무튼 굉장히 커지니까 편하게 말하면 이런 경우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좀 예측이 되나?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리미트 3의 n 플러스의 1승 플러스 2의 n 플러스의 2승 그거 분의 뭐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따지는 원리가 뭐였지? 원리. 최고차의 개수비는 결과, 테크닉이고 원리가 뭐였지? 뭘로 나누어서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눴어. 그 나눈 이유가 뭐야? 정형 만들려고, 수렴시키려고. 그래서 얘도 뭘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줘야 수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2의 n승으로 나누면 2분의 3의 n승 이거 수렴하니? 안 하죠. 3의 n승으로 나누면 3분의 2는 거꾸로 수렴하지. 즉 공비가 더 큰 쪽으로 한번 나눠볼게. 자, 그러면 내가 3의 n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얘는 그냥 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2의 2승은 밖으로 뺀 다음에 3의 n승으로 나눴으니까 3분의 2. 마찬가지로 분자를 보시면 이거 1에다가 3분의 2의 n승. 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는 빵으로 가고 너는 빵으로 가는 게 직관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3분의 1이겠네. 확인되나? 오케이. 자, 하나 더 연습해보자. 자, 만약에 리미트 해놓고 4의 n 플러스의 1승 플러스 2의 n 플러스의 2승 그거 분의 2의 2n승 플러스 3의 n승이 있다고 치자. 자, 분모 중에 공비가 더 큰 쪽이 4냐 2냐? 당연히 4죠. 마치 우리가 다항함수일 때 최고차항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번엔 누구로 나눌 거냐면 공비의 절대값이 더 뭐 한쪽으로? 큰 쪽으로 나눠보겠다 이거야. 따라서 4의 n승으로 나눠볼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4의 n 플러스 1승은 4가 될 거고 얘는 일단 4 밖으로 빠진 다음에 4분의 2의 n승이겠고 얘는 4의 n승 똑같은 녀석이죠. 1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의 n승이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공비가 1보다 작은 너 빵으로 갈 거야. 너도 빵으로 갈 거야. 4분의 1만 남겠네.
4분의 1로 수렴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맞죠? 이번엔 공비에 음수가 포함된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마이너스 5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2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3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5의 n승을 보겠습니다. 자, 분모 얘 공비 얼마냐? 마오. 얘 얼마냐? 2. 절대값이 큰 건 어느 쪽이야? 마오지. 값이 아니라 절대값으로. 그래서 내가 분모 분자를 마이너스 5의 n승으로 나눠볼게. 그럼 너 마이너스의 5 더하기 2의 2승은 따로 4라고 뺀 다음에 마이너스 5 분의 2의 n승. 분자 마이너스 5의 n승으로 나눌 테니까 오히려 5분의 3으로 플러스가 되긴 하겠지. 아무튼 n승. 마이너스 5의 n승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1. 아, 그러면 너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구나. 빵으로 가겠네. 빵으로 가겠네.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괜춘? 오케이. 자, 그러면 결과 정리는 좀 이따가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다라는 건 0으로 간다는 뜻이지. 그래서 얘는 대충 어떤 느낌으로 흘러갈 거냐면 0분의 0꼴의 느낌으로 흘러갈 거야. 마찬가지로 예시를 먼저 보고 이 예시를 종합해서 결과를 내보자, 우리가. 자, 예시 첫 번째 리미트 3 곱하기 2분의 1의 n승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의 n승 2분의 1의 n승 플러스 3분의 1의 n승. 외운다기보다는 원리를 생각하자.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0, 0, 0, 0 다 0으로 가니까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러면 0은 아니게끔 그러나 수렴은 하게끔 바꿔줘야 되거든. 이제는 뭔가를 곱한다라고 생각해 볼게. 얘들아, 2의 n승을 곱해야 될까? 3의 n승을 곱해야 될까? 발산이 생기면 안 돼. 뭐 곱해야 될 것 같아? 2의 n승을 곱해야 되지. 왜? 3의 n승 곱하면 얘가 몇 분의 3? 2분의 3이 돼버려. 그럼 무한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뭘 곱할 거냐면 2의 n승을 곱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을 해보자. 리밋도 하시고 얘는 3이 되겠죠.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2의 n승. 아, 오케이. 그거 분해. 얘 그냥 1이 되겠죠. 플러스 3분의 2의 n승. 오케이. 너 빵 3분의 1이구나. 됐죠? 자, 예시 조금 더 갑니다. 이번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좀 결합된 예시를 한번 보자. 자, 이번에는 리미트 2분의 1의 2n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3분의 1의 n 플러스의 1승 이렇게 있다고 치자. 질문할게. 얘 공비 얼마임? 4분의 1이야. 이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요. 얘는 공비가 3분의 1입니다. 무엇을 곱해줘야 돼? 뭐의 n승을 곱해줘야 될까? 4의 n승일까? 3의 n승일까? 2 또는 마이너스 2의 n승일까? (4의 n승) 곱하면 돼, 안 돼? 얘가 3분의 4가 돼버리니까 안 될 거야. 3의 n승 곱하면 돼, 안 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버릴 거야. 그럼 2의 n승 또는 마이너스 2의 n승을 곱하면 되겠지. 뭐 곱할래? 2의 n승 곱할래? 마이너스 2의 n승 곱할래?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왜냐? 여기다 2의 n승 곱해봐. 그럼 뭐의 n승 돼버려? 마이너스 1의 n승 되지. 마이너스 1의 n승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n승을 곱할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거꾸로 말하면 마이너스 2의 n승을 곱한다는 똑같은 얘기지. 너네 보기 편하라고 곱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1번과 2번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야. 이거 3의 n승을 나눴죠. 여기서는
2분의 1의 n승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뭘 나눌 거냐면 2분의 1의 n승으로 나눌 거예요. 오케이? 자, 써둘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자. 나누기 2분의 1의 n승인 거야. 여기도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봅시다. 헷갈리면 마이너스 2의 n승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의 n승 곱해봐.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4분의 2의 n승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4분의 1의 n승이니까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의 n승 곱한 거니까. 자,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 이걸로 나눴다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 남겠지. 이걸 나누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나눠봐. 1이 남겠죠. 이거 나누는 거 괜히 헷갈리면 마이너스 2의 n승을 곱해보라고. 그러면 일단 지수법칙 때문에 3분의 1은 밖으로 빠질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빵으로 갈 친구들 너 빵으로 가네 빵으로 가네. 그러면 누가 남을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 남겠지. 됐음? 자, 그 다음 마지막 예시까지만 보면 슬슬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자, 3번 보겠습니다. 리밋도 분모가 2분의 1의 2n승 분자는 2분의 1의 n승 플러스 3분의 1의 n승입니다. 자, 얘는 뭘로 조작을 해야 되지 보자. 얘 공비 얼마임? 4분의 1.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이야. 뭐의 n승을 곱해야 될까? 일단 분모라도 수렴시키려면 내가 4의 n승을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 4의 n승 곱하면 분모 없어집니다. 근데 분자가 2의 n승 남고요. 3분의 4의 n승은 남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지. 자, 이처럼 공비가 1보다 클 때랑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해보고 나니까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얘의 결과가 3분의 1이었던 거 보세요. 공비 2랑 3 중에 누가 더 큰 거냐? 3이 더 크지? 3의 n승이 3개 있고 1개 있지? 3분의 1이네. 오케이? 여기서도 공비 제일 큰 거 얘 4고 얘 2죠. 얘 4고 3이지. 공비 제일 큰 거 누구야? 4지. 그러면 4의 n승이 4개 있고 4의 n승이 하나 있으니까 4분의 1이네. 맞아? 자, 얘 공비 마3 보였고요. 마이너스 5 보였고요. 여기 2가 보였습니다. 절대값이 제일 큰 거 누구니?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의 n승이 마이너스 5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5의 n승이 1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1이지. 결국 1, 2, 3은 다 통틀어서 공비의 무슨 값이 제일 뭐한 거를 보면 됐어?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뭐한 거? 큰 거의 개수 비교였지. 절대값이란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마이너스 5랑 2 비교할 때 얘가 더 절대값이 크니까 이쪽을 선택했었어야 되지. 자, 이번에 이쪽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친구 공비 2분의 1 3분의 1 있었습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거 누구임? 2분의 1 더 큰 거죠? 2분의 1 더 컸어. 그랬더니 2분의 1의 n승이 3개 2분의 1의 n승이 하나 3개분의 1개. 자, 2번 공비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공비 제일 절대값이 큰 거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일 크지. 절대값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개 1개 마이너스 2. 마지막 3번 4분의 1과 2분의 1과 3분의 1 공비 절대값이 제일 큰 거 누구야? 2분의 1
분자 쪽에만 있어. 어떻게 됐어? 발산했지.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든 작든 생김새는 좀 달라 보이지만 요약을 하면 결국 공비의 무엇이 가장 뭐한 거 찾으면 돼?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녀석들의 개수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 됐냐?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야. 봐봐. 이제 이걸 좀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쪽 보십시오. 다 무한대로 가지. 근데 3의 n승하고 2의 n승 중에 누가 더 가파르게 커지겠니? 3의 n승이 더 지배적이지. 오케이? 상황을 지배한다, 지배적이란 표현을 쓸게요. 그러면 너네도 무한대지만 만수르 형님에 비하면 재용이 형님은 별로 돈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교만 한다. 이게 이쪽 무한대 쪽 이야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4의 n승하고 4의 n승이 제일 큰 거 너네는 크지만 사실 떨거지야. 얘네에 비하면 이런 느낌. 그럼 반대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야, 2분의 1의 n승하고 3분의 1의 n승 중 누가 더 빨리 줄어요? 3분의 1의 n승이 더 빨리 줄지. 그러면 n이 점점 커짐에 따라 너도 작아지고 너도 작아지지만 비교적 얘가 더 빨리 작아지지. 얘가 거의 먼지 티끌만큼 안 보이게 될 때 얘는 아직 조금 살아남아 있단 말이야. 얘네는 0.000000001 얘네가 겨우 한 0. 몇몇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대소비교는 얘네들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분의 1. 맞죠? 여기도 공비가 4분의 1이나 3분의 1인 건 얘에 비하면 더 콱콱콱콱 줄어들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티끌만큼으로 작아서 안 보여.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한대일 때랑 0으로 갈 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 엄청 크니까 얘네밖에 안 보여. 이쪽에선 반대로 얘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얘만 보여. 뭐 이런 느낌인 거. 요약하면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들. 이 먼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개수 비교. 엄밀히 말하면 그걸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계산의 원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랑 똑같긴 해요. 근데 뭘로 나눠야 될까가 차수가 제일 높은 거였던 반면 등비분의 등비는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우리 수투를 풀면서도 많이 봤겠지만 뭐뭐뭐뭐뭐를 뭐뭐라 하자 뭐 이렇게 문제마다 새롭게 함수를 정의, 디파인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었지. 그게 등비 수열을 활용해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왜냐? 공비 R이 1보다 뭐하냐에 따라서 수렴하니 많이가 달랐었잖니. 그러면 그 공비 R을 미지수로 설정을 하면 X가 뭐에서 뭐 사이일 때는 얼마가 되고 X가 뭐보다 크면 발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끔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바로 보시면 돼. 새로운 개념은 없습니다.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2 플러스 R의 N승 그거 분의 2 곱하기 R의 N승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 봐봐요. 만약에 절대값의 R이 1보다 크다고 치자. 그러면 R의 N승은 어떻게 되냐? 발산을 하겠죠. 분자에 있는 것도 발산하겠지. 그럼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셈이지. 그럼 개수 비교하면 되겠지. 뭘로 수렴하겠냐? 뭐 2로 수렴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R이 정확하게 1일 때는 그냥 대입하면 돼. 몇 분의 2? 3분의 2. 자,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보자. 야,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건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지거든? 확인해보자. 봐봐. 만약에 n이
짝수일 때는 분모 뭐 되냐? 3분의 되지. 분자는 2가 되죠. n이 홀이면 분모는 1분의가 되고 분자 마이너스의 2가 되지. 홀일 때랑 짝일 때가 매번 다르면 이건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결국은 없다라고 말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절대값의 r이 1보다 작다고 치자. 그럼 0으로 수렴하겠죠? 분모가 2, 분자는 0.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맞니? 이런 식으로 r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 봐봐라. r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좀 문제야. 그치? 다른 거는 값이 그래도 있거나 없거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뿔마가 다르니까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두 번째 예시처럼 이와 같은 조작을 하고 출제를 합니다. 어떤 조작이냐? r의 2n승 플러스의 1 분의 r의 2n-1승 플러스의 2. 이제 어떠냐? 짝수 홀수가 명확해졌지?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짝호를 결정 지어서 출제를 해줍니다. 한번 이것도 연습해볼게. 1번.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고 치자. 무한대고 무한대지. 얘 2n개 있고 얘는 2n 빼기 1개밖에 없지. 그럼 약분하면 몇 분의 1이 남겠냐? r분의 1이 되겠지. 보이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먼저 할까? 그러면 빵 1, 빵 2니까 그냥 2로 수렴하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r이 1이라고 치자. 그럼 뭐 2분의 3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 예원아 마이너스 1이야. 근데 2n 짝수이기 확실하네. 분모 얼마 되냐? 2요. 자, 2n-1은 홀수입니다. 그러면 서원아 여기는 분자는 한꺼번에 뭐가 되는 게 확실하냐? 1이 되는 게 확실하다. 마이너스 1 더하기 1 테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1일 때조차 이제 디파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짝수 홀수를 명확히 주는 조작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문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하면 이제 마지막 예시 같은 느낌으로 출제가 됩니다. 함수 fx를 이와 같이 정의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 플러스의 1승 분의 x의 2n 플러스의 1승 마이너스의 1. 그러면 봐봐, 이거는 x의 값에 따라서 이 극한값이 달라진다를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거든. 아까 했던 걸 똑같이 해볼게. 이번엔 변수가 x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만약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냐? 빵빵이니까 fx는 마이너스 1이죠. 빵 플러스 1, 빵 빼기 1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의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 무한대. 근데 2n개, 2n 플러스 1개. 약분하면 x 1개 남겠네. 그 다음 세 번째. x가 1이라고 치자. 빵이네.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자. 짝수니까 2 분의 홀수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가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었지.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예를 들어 한번 그려본다면, 자, 절대값이 1 미만일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의 1이래요. 1초가일 때 y는 x래요. 1,0을 따로 지난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따로 지난대요.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생긴 그래프를 식 하나로 유도해낼 수가 있어서 좀 편리해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놓고 이제 얘랑 뭐 y는 ax 플러스 몇이 몇 번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쪽으로 문제를 끌고 가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극한 한 줄만으로 fx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이거는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어떤 범위에 따라 나눠야 될지, 절대값이 1초가 미만 1일 때 따로, 마이너스 1일 때 따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때그때 당연히 식은 다를 테니까
문제마다 적용해 나가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등비수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8번은 말로 한번 쭉 가겠습니다. 1번 답 뭐겠냐? 분모 5의 n승, 분자 5의 n승이야. 답 1이겠죠. 18-2 보겠습니다. 2의 n승을 봐야 되는데 분모 쪽에는 지수법칙 쓰면 2분의 1. 분자 쪽 개수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지우 답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되는 거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합시다. 3의 n승이 도미넌트 하구만. 분모의 개수 얼마? 1이요. 분자는 개수가 7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요? 63이라고 봐야 되겠지. 3번에 63이겠고. 자, 그 다음 4번에 누가 힘이 센 거게? 조심해. 제일 큰 공비 누구야? 4인 거야. 근데 분자에는 4가 있어 없어? 없네. 분모가 더 크네. 제로. 5번 공비 뭐가 제일 큰 거야? 당연히 9고 분자에도 9 있는 거 보이시지? 그러면 분모에는 한 개 더 있고 분자에는 딱 n개만 있으니까 9분의 1이겠다. 자, 되셨으면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이것이 수렴하기 위한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3분의 4x-5의 n승이래. 얘들아,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 3분의 4x 빼기 5가 어때야 되더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초과야. 근데 1인 건 어때? 되지. 1 이하야. 자, 그러면 넘어가 2분의 1 초과 2 이하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20번과 19번의 차이 하나만 보면 돼요. 자, 19번은 봐봐. 첫 항이 뭐였냐, 사실. 첫 항이 3분의 4x 빼기 5였지. 그러면 사실 공비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첫 항이 얼마면 그냥 사기였지? 첫 항이 0이면 빵빵빵빵빵으로 사기였지. 근데 지금은 이생김새는 첫 항이 0이다 라는 게 어차피 이 공비 부등식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아까 내가 안 한 것뿐이야. 항상 해야 되는 거긴 하나. 그럼 이 문제는 첫 항 좀 다르게 생겼잖아. 해야 되겠지. 먼저 공비부터 살피겠습니다. 자, 공비는 5분의 x-2고 도현아, 얘가 범위가 어때야 된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항 해주면 마이너스의 3초과 7 이하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첫 항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해야 되겠다. 의정, 첫 항 뭔데? n에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얼마면 치트키? 0이면. 그럼 이건 식 말고 그냥 바로 쓰자. x가 뭐 또는 뭐면 사기야? 마사 또는 2면 사기겠지. 자, 그래 놓고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있고 어차피 2는 요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2부터 7까지가 10개. 마이너스 4 따로 하나 있으니까 최종 정답은 11개겠지. 자, 21 가겠습니다. 등비수열 아래 n승이 수렴할 때 다음 수열 중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이야. 자, 보자. 아래 n승이 수렴을 한다라는 말을 보고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래 범위가 어떻다야? 마일초가 1이 합니다. 그래 놓고 1번부터 보자. 1번은 공비가 뭐냐? 1번에 3분의 r 빼기 1이 공비지. 그럼 얘도 수렴을 하려면 얘의 범위 또한 어때야 돼? 마일초가 1 이하 안에 있어야 수렴을 한단 말이야.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보도록 할게. 뭐 간단히 감상할게. 1 빼고 3띵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초과야. 그 다음 1 빼고 3띵이니까 0 이하입니다.
자, 마 3분의 2초가 0 이하라는 건 이 마 1초가 1 이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건가? 들어가 있지. 더 좁은 건 당연히 괜찮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반드시 수렴하네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앞에 아래 2의 n승이 있고요. 뒤에 마이너스 아래 2n승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할게. 얘도 공비 뭐인 거야? R의 제곱인 거지. 사실 이거 마이너스 R이지만 2n승이니까 R의 2n승이랑 똑같긴 하거든. 페이크거든. 자, 그러면 R의 제곱의 범위가 뭔지를 살펴봅시다. 제곱을 할게. 이거 진짜 초딩적인 실수하지 마라. 마 1초가 1 이하인 R을 제곱하면 R의 제곱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의정아? 얘도 1이고 얘도 1이면 1 이지랄하면 안 된다. 방금 그럴라 했지. 1초가 1이야? 네, 죽여버릴 겁니다. 민재,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인 상태를 제곱하면 범위 어떻게 되게? 만 있으면 될까? 당연한 얘기지만 어때? 0 이상이죠. 자, 그러면 0 이상 1 이하인 건 요 범위에 속하나? 속하겠지. 수렴을 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에 첫 번째 공비는 2분의 R이에요. 두 번째 식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R입니다. 얘네들의 범위를 확인해 볼게. 자, 반띵한 건 쉽지 뭐. 마이너스 2분의 1 초가 2분의 1 이하야. 이거 실수하지 말자. 도현증 마이너스 2분의 R의 범위를 말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좋지. 이 세상 이쪽이 들어와야 되니까 잘했고, 그 다음에 이쪽이 2분의 1이겠지. 자, 이거나 둘 다 요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확실하게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가자. 4번에 뭐냐? 야, 앞에 거 공비 뭐임? 4분의 R제곱. 두 번째 것도 공비 사실 페이크일 뿐 뭐임? 4분의 R제곱. 그럼 이것만 보면 될 거야. 이건 암산으로 되겠다, 그지? 대충 얘 제곱한 거 이거였고, 그거 4띵하면 더 좁아지겠지? 수렴할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앞에 거의 공비는 R이야. 근데 뒤에 거의 공비가 뭐니? 마이너스 R이거든. 마이너스 R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지. 어디가 문제야? 마이너스 1 이상 부분이 문제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걸 수렴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답이 5번인 거지. 자, 22번부터는 분모분의 분자 뭐 이런 거 가볍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이 뭐냐면 4 곱하기 3의 n-1승이래. 첫 항이 4고 공비가 3이래. 그래 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을 구해보세요. 직접 쓸게 바로 A의 2n이 뭐냐? 원래 n이 있었던 자리에 뭐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2n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의 2n-의 1승 플러스 1. 자, 분자는 3의 2n-1 더하기 a의 n 플러스 1 제곱하래.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은 뭐냐? 4 곱하기 3의 n승이거든. 그거를 제곱하랍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세요. 분모의 제일 큰 공비 얼마? 9. 분자의 제일 큰 공비 얼마? 9. 힘이 똑같아. 이제 개수 비교만 하면 됩니다. 분모는 몇 분의 4라고 해야 맞는 거야? 3분의 4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9의 n승이 3분의 1개 있는 거지. 3분의 1 플러스 16이겠지. 3배 정도 합시다. 4분의 3배하고 3배 하면 되겠다. 그 다음 봅시다. 23번 갈 차례다.
자, 첫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에 대해서 합을 SN이라고 하자. 아, 오케이. 그러면 바로 가자. AN부터 쓸게. 2 곱하기 3의 N 빼기 1승. 자, 그러면 예원이가 한번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천천히 불러봐. 뭐 빼기 뭐 분해부터. 좋아요. 분해. 오케이.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리미트 해놓고 AN이니까 2 곱하기 3의 N-1승 플러스 AN 플러스 1이래. 2 곱하기 3의 N승이겠구만. 분자 SN인데 SN 정리해보니까 그냥 3의 N승 빼기 1이다. 아, 너무 단순한 문제였네. 3의 N승의 개수들만 비교합시다. 얘는 실수하면 안 돼. 3분의 2야. 얘는 2고 분자는 1이네. 그러면 거꾸로 8분의 3이겠구만. 됐나?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비수열의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까지 공부해봤고 24, 5,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를 볼 거야. 함수 fx가 뭐라고 디파인 되어 있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 플러스의 1 그거 분해 x의 2n 플러스의 1승 플러스 3x 마이너스의 2다. f의 마이너스 2분의 1, f1, f3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화해서 구한 다음에 나중에 값을 구해볼게. 자, x의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지후야? 첫 번째, 순서는 상관없어요. 1보다 작을 때 해보자. 자, 그러면 그때 fx는 어떻게 될 거냐? 요 x의 2n승 부분이 다 사라지겠지. 공비가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 분모에는 1만 남았을 거고 분자에는 3x 빼기 2만 남았을 거니까 3x 마이너스의 2만 써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민재 두 번째 어떤 케이스 해볼래? 네 맘대로 해. 순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건 큰일 났어. 왜? 1보다 클 때랑요 1일 때랑은 너무 다른 얘기잖아. 그걸 묶어서 말하면 안 되지. 절대값의 x가 1보다 클 때를 민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요 x의 2n승이란 친구는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발산. 그럼 이제 힘겨루기 하면 돼. 분모에는 2n개, 분자는 x 따로에다가 2n개. 약분하면 뭐만 남는 거니? 절대값 x가 1보다 크니까 이제 발산할 거. 얘 발산. 얘는 그냥 1. 얘 발산. 뭐라고 안 들렸어? 아, 아니지. 처음이니까 헷갈릴 수 있어도 이 부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극한이 n이 무한대로 간다예요. 그 말은 수열의 극한을 받는 항은 얘랑 얘밖에 없습니다. x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어떤 상수일 뿐인 거야. 뭐 예를 3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얘 아까 민재 어떻게 된다고 이거 극한 취하면? 발산. 얘도. 근데 얘네는 그 발산하는 거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어떤 상수잖아. 얘네만 봐야지. 그러면 얘는 x가 몇 개 있는 거야? 2n개 있죠. 여기 x의 2n승 플러스 1이야. 약분하면 x 몇 개 남아? 하나만 남지.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x라고 써야 되는 거야. 여기 어디 갔어요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봐. 원리가 뭐였냐? 분모에는 제일 큰 거로 나눈다라고 했었지 않냐? 나눠서 수렴시킬 거지. 그러면 그 나누는 과정에서 요 1도 x의 2n 승분의 1 당한 거야. 그냥 0으로 갔다고. 이 뒤에 있는 3x 빼기 2도 x의 2n 승분의 3x 빼기 1 당해서 0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만 본다. 지배적인 항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민준, 어떤 거 할래? 1? 좋아요. 꿀 빨지 뭐. 자, 그럼 f의 1은 대입해봐. 뭐 분해? 2분해
2분의 2네. 그치? x에 1 대입할 때 여기다가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x가 뭐만 남았냐 얘들아? 마이너스 1인 것만 남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2n 플러스 1은 반드시 홀수, 2n은 반드시 짝수가 나와 있으므로 f의 마이너스의 1은 분모는 2야. 분자는 마1. 일단 얘가 홀수. 그 다음에 3x에 대입할 거니까 마3. 그 다음 빼기 2 해서 마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대입해서 구해보자.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뭡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f1이 뭡니까? 여기 f1은 1이었네요. f3이 뭡니까? f3은 요 케이스다. f3은 3이다. 더하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25번) 오른쪽 위에입니다. 자연수 R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R의 값의 합을 구해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플러스 7 곱하기 R의 n승, 그거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R의 n 플러스 1승이 1이 되도록 해라. 자연수를 구해봐라. 자, 분모 제일 큰 공비가 누구냐를 지금 너네 알 수가 있냐? 없지. 왜? R이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자. 첫 번째, 당연히 R이 뭐보다 크냐 작냐로 케이스 나눠야 되는 거게. 당연히 3 기준이겠지. 그러면 R이 3보다 작은 거. 근데 어차피 자연수래. 그냥 1, 2 이렇게만 쓸게. 자, 그럼 이때는 3의 n승하고 R의 n승 중 누가 더 지배적인 거야? 3의 n승이 지배적인 거지. 그럼 걔네들의 개수만 보면 돼? 1분의 1이네. 되네. 그 말은 R equal 1, 2가 일단 조건을 만족하네요.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R이 뭐일 땐 따로 또 해봐야 돼. 3일 땐 똑같이 해봐야 돼. 왜냐면 둘이 똑같아졌거든. 그래서 R이 3일 때는 하고 이번엔 식을 다시 한번 써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토탈 뭐 곱하기 3의 n승? 8 곱하기 3의 n승. 자, 분자는 3의 n승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승이거든? 이거 몇 개냐 생각하고 극한 생각하면 얼마 되게? 2분의 1 되겠지. 여기는 4개, 8개니까. 그럼 이건 조건을 만족하지 않네요. 1이 아니니까. 자, 세 번째. R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원래는 3초가지만 자연수니까 4 이상이라고 바꿨음. 이때 이제 누가 지배적이 되는 거야? R이 지배적이 되는 거지. 그러면 R의 개수를 보자. 7개 있네, R의 n승이. 분자, R의 n승이 몇 개 있는 거야? R개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1이 되도록 하려면 R은 7일 때는 딱 되겠네. 4 이상이라는 조건도 만족을 하겠네. 따라서 이런 R값들의 합은 10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26번. 자연수 K에 대하여 AK는 이겁니다. 시그마 이것을 구해보세요. 요 26번 정도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고, 당연히 뭐 어려운 편에 속하진 않지만 이런 느낌들이 모의고사 문제다. 기초 잘 다지고 나서 3월달부터 기출문제 풀면 엔간한 보통 난이도는 다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준킬러, 킬러까지 올라가야 될 뿐이야. 자, 1이랑 10이다. KAK. 일단 K분의 5가 공비인데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상황이 바뀔 거거든. 왜냐? 만약에 생각해봐. K분의 5가 1보다 작으면 이거 뭘로 수렴해? 이게 1보다 작으면 얘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얘도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미리 써놓자. 어차피 K에 따라 다른 거니까. 만약에 K가 6 이상이면, 물론 원래 5초가가 맞아. 근데 수열처럼 돼 있으니까 자연수라서 6 이상이라 쓰는 거야. 5초가일 때 맞는 얘기긴 한데 이때 AK의 값은 빵입니다. 그치? 공비 얘가 6분의 5, 7분의 5 이러면 빵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K가 5일 땐 따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A의 5라고 쓸 수 있겠는데. A5가 얼마냐? 야, K5 대입해봐. 분모 그냥 얼마임? 얼마야? 제호, 분모 얼마예요? 분자는요? 2분의 1이겠구만. 자, 그 다음 자연수니까 1부터 4까지인 K에 대하여를 생각해보자.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분모 발산하겠죠? 분자도 발산하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개수 비교하면 되겠지? K분의 5가 N개 있고 K분의 5가 N 플러스 1개 있대. 약분하면 승훈아 뭐만 남을까? 그렇지. K분의 5만 남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럼 마무리입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를 구해주세요. 그럼 1부터 4까지만 따로 보자, 먼저. K가 1부터 4까지는, 야, KAK가 그냥 뭐인 거임? 그치, AK는 뭐고, K를 또 곱하기 볼 필요 없이 KAK가 얼마인 거야? 5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5가 몇 개 있으면 돼? 4개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 K가 5일 때는 A5가 2분의 1이니까 KAK 5 곱하기 2분의 1이겠지. 자, 그 다음 6, 7, 8, 9, 10은요. AK가 빵이야. K 곱하기 빵, K 곱하기 빵 계속 다 빵이겠지 그냥. 따라서 마무리. 5가 4개, 20에다가 2분의 5를 더해서 2분의 45다. 괜찮니?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한 것이 미적분, 앞으로 기나긴 여행 미적분의 1단원 수열의 극한이었고요. 오늘 한 게 앞으로 한 달 동안, 2달 동안 할 내용 중에 가장 쉬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잘 이해가 됐고 괜찮네 싶은 건 당연하고요. 각오를 해주셔야 돼. 이 정도는 당연해야 되고 더 어려운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거. 자, 집에 가서 복습 잘 해주시고 영상은 내일 안에는 올려놓고요. 유튜브명, 재생목록명 이런 건 단체 문자, 학원 온라인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이 우리가 수요일인가? 그치? 수요일날 아침에 만날 거고요. 그때까지의 숙제를 안내드릴 건데 뭐 쉽습니다. 워크북 1권 펼쳐보시면 1단원 수열의 극한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전부를 푸시면 돼요. 충분히 전부 풀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해설지도 있고 해설지 맨 앞에는 빠른 정답도 달아놨으니까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당연히 오답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은 남겨오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조금 받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수업 전후에 따로 질문 당연히 괜찮고 그 다음 만약에 숙제가 미흡하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고3이라고 해서 다른 단과 수업처럼 알아서 공부하세요 안 할 거예요. 알아서 공부 못하는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숙제 안 해오면 다른 시간에 부를 건데 주중에 내가 어차피 고2 학생들 수업할 때 클리닉 시간이 있거든. 하루에 3, 4시간씩 그때 너네가 되는 시간에 맞춰서 추가로 불러서 검사 반드시 해가지고 이 워크북은 절대 누락 없이 다 풀릴 겁니다. 기초 때 좀이라도 게으름 피워서 제대로 못 되면 학기 중에 진짜 힘들어져. 잘 들어라잉. 그나마 내 수업은 개념이니까 다행이지. 개념이니까 너네랑 보조를 맞춰주는 것 뿐인데 다른 이미 더 어려운 걸 하는 수업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그럼 학기로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나도 더 이상 개념 수준 안 하고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너네가 기본 개념을 안 해놔가지고 몰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너네를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학원 더 빨리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놓치면 학기 중에 우리 학원 수업 어려워서 다른 학원 가봐야 되겠다. 이 학원 어려워 딴 학원 가봐야겠다. 어느 학원도 너네 속도를 맞춰줄 수가 없어서 혼자 해야 되겠다. 인강. 근데 인강 시간 끌다가 못 보고 11월 달에 완강률 60% 뭐 이 꼴 나니까 방학 때 그나마 공부할 시간 많을 때 빡세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역 학생들이잖니? 현역이면 학기 중에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적어. 너네가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지
이 3학년 되면 수업 시간마다 다 자습 주신다던데. 그럼 공부 개꿀 아님? 아니야. 너네 앞으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재수생에 비하면 공부할 시간이 적은 건 팩트지 아니.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자습 시간 준다면서요. 근데 봐라잉. 여름방학 전이 3, 4, 5번 이것도 겨울방학 열심히 공부하셨다 치고 일단 3월 개강합니다. 그럼 이제 학교 애들이랑 뭐 알던 애도 있고 새로 본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 처음 올라와가지고 야 너네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랑 똑같다. 또는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은 못 보게 될 거다. 이렇게 겁을 주실 거야. 근데 사실 그 말이 팩트긴 해. 나도 그랬거든. 내가 3월 모의고사 때 과탐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 과탐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공부는 안 했었거든 하는데 이때 국영수만 쳤을 때 얼마였더라? 294점인가? 뭐 그랬어. 6점만 틀린 거지. 근데 내가 수능 때 내가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의고사를 3월도 치고 4월도 치고 요즘엔 우리는 5월로 바뀌었잖아. 코로나 후론. 근데 4월 모의고사였거든. 6평 치고 그 다음에 7모 치고 9평 치고 10모 치고 이렇게 6개 모의고사 볼 동안 난 수학은 항상 96점 아니면 100점이었거든. 근데 수능 때 수학만으로 벌써 마이너스 12점이 됐어. 다행히 영어랑 국어를 하나씩밖에 안 틀려서 망정이지 좆될 뻔했어. 294 마이너스 6점에 비하면 얼마나 떨어진 거냐?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그래서 담임쌤이 3월 달에 겁을 줄 거야. 그러면 이땐 약간 바짝 좀 긴장합니다. 나 이제 진짜 고3인가 봐. 해가지고 막 플래너도 뭐 안 해본 플래너도 짜고 막 지랄 연병을 떨고 공부를 좀 해. 그럼 3모가 돼. 3모 끝나고 이제 4월 이때 내신 기간입니다. 혹시 여기서 수시 학종을 아직 생각하고 있다. 아니 아직이라고 해서 학종 생각하고 있다 손. 아예 버렸고 나는 정시다. 또는 논술이다. 넌 뭔데? 대학을 못 가는 거야. 왜 손을 안 들어? 자, 완벽하게, 이거 얘기할게요. 완벽하게 내신을 버리지 않은 친구라면 이때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나는 정시러야 내신 좆박았어 라고 해도 국영수 정도는 좀 시험 범위에 맞춰서 뭐 수능 특강을 푼다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약간 수능 공부 좀 주춤해집니다. 특히 탐구 과목. 너네 2학년 돼서 탐구 2 또는 사탐은 다른 거 들어야 돼서 너네 이과구나. 2를 꼭 들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2도 있었고 시험도 2를 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공부는 안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땐 시험 기간 몇 주는 또 원 과목 너네가 실제로 시험 볼 과목을 공부 못 해. 5월달 됩니다. 무슨 달이야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학교 축제도 있어. 야 저기 학교에는 누가 찬조 공연 온대. 야 한번 가보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와. 물론 너는 고3이니까 못 가겠지만 근데 아무튼 싱숭생숭해요 이때. 날씨가 슬슬 따뜻해지거든. 그럼 막 꽃도 피고 막 따뜻하면 막 괜히 대학 간 상상도 하면서 나 대학교 가면 미팅해서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어야지 막 이래.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6평 한번 옵니다. 이제 싱숭해서 공부 잘 못해요 5월달. 6월달 6평 초반에 한번 보겠지. 이제 보고 났으니까 6평 끝나는데 하루 이틀 놀아야지 해가지고 또 그 주말 모의고사를 목요일날 치잖니. 금, 토, 일 정도는 놀아줘야지 하면 이제 6월 2주째까지 끝나 있거든. 2주 남았네. 2주 좀 공부해. 7월달 여름방학입니다. 뭐 7월 중순부터. 물론 이때 기말이 또 있지. 마지막 내신이겠죠. 뭐 공부 안 할지는 안 하겠지만. 자 7월 말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방학인데 이때 방학 때 불보듯 뻔해. 너네 뭐 할 거냐면 일단 탐구의 시간 제일 많이 쏟을 거예요. 왜냐면 상반기 동안 탐구를 잘 안 해가지고 점수가 잘 안 나올 거거든 6평에. 그리고 탐구는 한 달 동안 몰아서 하면 그래도 점수 오를 수 있어. 알잖아 너네도. 나도 실제로 그랬어. 나도 상반기까지는 나는 이제 지구과학 2랑 뭐 물원, 화원 뭐 이렇게 했었던데 물원, 화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다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방학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나마 1등급 언저리로 이제 끌고 올렸었어. 그리고 8월달 개학을 합니다. 개학을 하자마자 이제 슬슬 뭐 할 거냐.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너네 이제 자소서 없는 시대지.
없지. 그나마 망정이야. 자소서 있던 시절은 어떤지 아냐? 다들 자소서 쓰고 돌려보고 야, 나 연대 이렇게 써서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벌써 연대생 된 기분이야. 서울대 쓰면 서울대생 된 줄 알고 막 중앙대 쓰면 중앙대생 된 기분이야. 이 원서 접수 때문에 또 일주 반 정도 헬렐레 합니다. 기분 좋아. 막 대학생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구평 딱 뚜려 맞지. 구평 치고 이제 원서 접수하고 이제 자소서 쓰다가 예전에 이제 안 쓰겠지만 그러고 나 벌써 10월이거든. 생각해봐. 이 1년 동안 이슈가 조금씩은 계속 있어. 내신 치고 좀 놀아야 되고 해이해지고 6평 있고 기말 봐야 되고 탐구 좀 하다 보니까 개학했고 중간고사 3학년 2학기 내신 안 하겠지. 뭐 원서 접수하면 9평이고 10월 달은 어차피 다들 공부할 거고 하면 진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팩트니까 꼭 알아둬. 너네가 앞으로의 1년 동안 중 가장 집중해서 가장 너네 마음대로 시간을 꾸려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딱 2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방학에 얼마나 내가 뒤처졌던 만큼을 메이크업 하는지 또는 잘했던 과목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1등급을 확보해 놨는지에 따라서 이 1년이 정해져. 산모 점수가 11월 달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근거가 이거야. 1년 내내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해요. 유지할 정도의 공부만 해도 다행인 수준으로 꽤 정신없이 지나가 1년이. 그래서 3월 달에 빨짝 올려놓으면 떨어져도 그나마 연대 갈 점수가 나온다. 이런 느낌인 거고 3월 달에 나는 지속 성장형인 학생이니까 3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야.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1%나 있을까 말까 그러겠지. 대부분은 이렇게 가다가 6평, 9평 지랄하다가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라면 처음 고점이라도 높게 잡아놔야 떨어져도 여기 잖니. 그 고점 올려놓을 수 있는 첫 단추, 마지막 단추가 1, 2월이니까요. 이번 2달 빡세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역이니까 이런 거 모를 테니까 주변에서 이런 아저씨들이 얘기하면 귀 기울여봐요. 나뿐 아니라 모든 쌤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 하실 거거든. 팩트라서 그래. 겪어봤잖냐. 나도 10년 전에 고3이어 봤잖냐.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2단원 급수 진행할 거고요. 숙제 잘 해오시고 채점도 하시고 오답도 해놓고 진짜 나한테 질문해야 되는 것만 남겨오시고 와야 돼요. 안 돼 있으면 다른 요일날에 추가로 부르면서 지지고 복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수요일날 봅시다.